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정준수입니다. 현재 생각의 차이를 비롯해서 대치, 목동, 중계 등지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오늘은 2025년 통합사회 한국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두 과목의 중요성 그리고 전반적인 난이도 마지막으로 대비 전략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사회 한국사의 중요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고1 내신에서 7학점 차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는데요. 기존의 9등급 평가제도가 사라지고 5등급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겸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별로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1등급에 꼭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1등급 플러스 절대평가도 A를 획득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두 과목은 총 7학점을 차지해서 다른 주요 과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3 수능 과목 확정입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요,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화 되었다는 건데요. 기존의 사탐 과목이 전부 다 사라지고 문이과 상관없이 누구나 통합사회를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고3 수능 통합사회 예상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는데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더 심화된 버전으로 수능을 낸다라는 식으로 이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를 잘 쌓아놔야 2년 뒤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통합사회 한국사의 전반적인 난이도 한번 살펴보시죠. 통사 한국사 뭐 쉬운 거 아니냐, 중학교 때는 뭐 하루 이틀 전에만 해도 좋은 점수 나오더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첫 번째, 학습량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일단 통합사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바뀌는 교육과정 기준으로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총 10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거를 분야별로 따지면 윤리, 지리, 일반사회, 경제에 다양한 내용이 혼합돼서 한꺼번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국사 역시 요거 그래프 한번 보시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근대사, 즉 조선시대까지를 주로 공부했다면 고등학교에는 그 부분 거의 배우지 않고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에 이르는 근현대사 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많이 낯설어하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더불어서요, 고난도 자료가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돼서 체감남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통합사의 문제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단순히 OX형으로 문제 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3차원 좌표에서 골라봐라, 이런 문제도 거의 대다수 학교에서 출제하고 있고요. 도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고, 심지어 게임을 낼 테니까 게임을 풀어서 몇 점인지 맞춰봐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 역시 그냥 단순히 단어만 외워서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대다수 문제가 긴 사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료를 읽고 너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가를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통합사회 한국사 모두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 정도 가능한 난이도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핵심 개념을 외운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자료까지 해석하는 연습까지 마무리 지어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사회 한국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제 수업 준수한 통사 한국사 기준으로 세 가지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기출문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여기 PPT 한번 봐주시면 제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직접 제작한 자체 교재 일부 가져와 봤는데요. 개념 준수하기, 자료 준수하기, 문제 준수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핵심적인 개념을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문제풀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게 꼭 필수적인 작업인데, 학교와 관련된 문제로는 당연히 5개년 기출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문제, 평가 문제집, 참고서 문제, 학교와 관련된 문제집과 관련된 거 꼭 다 풀어와야 되고, 두 번째,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요. 세 번째, 시중의 주요 문제집, 완자라던가 1등급 이라던가 이런 시중 주요 문제집까지 다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의 웬만한 문제 유형에 다 적응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확실한 개념과 풍부한 사례 수업인데요. 매 수업마다 PPT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단어부터 어려운 심화 개념까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그때 개념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스스로 훈련하는 연습을 시켜서 어떠한 어려운 자료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많은 관리인데요. 크게 세 가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준수해요, 매주 준수해요, 매월 준수해요인데 말 그대로 매일 준수해요는 매일매일 많이 하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복습할 수 있는 다양한 숙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주 준수회원은 매번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반 때는 목표치를 70점으로 잡고요. 내신 완성 반 때는 80점을 목표로 잡아서 통과하지 못하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통과할 때까지 암기시키고 재시험을 본 뒤에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등은 중등과 다르게 대다수 학교가 서술형이 30점에서 40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다 맞춰도 서술형에서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깎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단답형 서술형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월 준수회원은 말 그대로 매달 말에 예상 모의고사를 실시하고요. 개인별 피드백을 진행해서 각자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요, 준수한 통사 한국사의 전략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감히 통합사의 한국사 강사이기도 하지만 강사가 아니더라도 이 두 과목이 고1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딱 3시간, 복습까지 포함하면 4시간인데 4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무려 두 과목치의 내신을 챙긴다? 그렇게 다른 과목에서 쉽게 시도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등급, 2등급을 계속해서 배출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학생들 모두 고등학교 새 시작 보람차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사의 한국사만큼은 준수한 결과를 위해서 준수한 통사 한국사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강의 설명드리고자 나온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 미래탐구 학원 그리고 이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한국사 통합사회 강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앞에 이용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더해서 지금 이 대통합사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예비 고1 이 타이밍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통합사회 과목 요새 어느 곳에 가더라도 진짜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중학교 사회 교과랑 어떻게 연계되냐입니다. 자, 중학교 사회에 등장하는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시장경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시장경제에서 두 가지 종류의 시장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오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중3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학생은 이 시장에서는 노동이 거래되는군요. 그리고 또 이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자, 기업이 뭐 수요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말 그대로 암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 중학교 1학년, 3학년 사회 공부할 때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한 2주 전쯤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한번 펼쳐보죠. 그리고 전날쯤 되면은 평가 문제집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싹 풀어봅니다. 애초에 국어, 영어, 수학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준비하는 이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었던 시기입니다. 한 시험 3일 끝나면 물어봐도 기억도 안 난대요. 시험 범위가 다 그렇다고 기억도 안 난답니다. 자, 근데 이 통합사회 고등학교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은요, 중학교 사회 기억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그대로 같은 선을 따라가서
고등학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각 국가별로 생산하고 있는 이 물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생산량을 보이고 있냐, 그리고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냐를 직접 표를 그려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학교에서 이미 당연하게 배우고 왔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또 그리고 이 생산비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아, 이거는 중학교 때 내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더 잘 풀 수 있었을 텐데 라고 1학기 끝에 다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이거 제 자체 교재에서 일부 가져왔던 내용인데요. 이 중학교부터 등장하는 처음 끝 1학년부터 등장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야, 이거는 이때 나왔단다. 그때 이런 걸 배웠으니까 너 지금도 이거 기억해야 돼라는 거를 수록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 예비고1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수능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이과를 갈 거예요, 혹은 전공을 공대로 선택할 거예요 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통합사회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수능에서 사회가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까지 사회탐구 수능에서 나왔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에 등장하는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더 강조될 내용은요, 바로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됐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하나하나 전부 이 수업 시간 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수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오답률을 기록했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교재에 가져오는 편입니다. 자, 아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의 문제는요, 첫 줄만 고려해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서서히 학습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대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까지 사회를 계속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중요한 이 예비고일 시기에 통합사회를 한 바퀴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정규반을 지금 3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반이 열리면 이제 내년 1학기 내신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이 열리면 4회차, 5회차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그때 가서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라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겨울 혹은 이 1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이 스페어 타임이 아니면은 통합사회 과목을 전체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11월 10일에 개강을 해서 제 교재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사회 교과서는요, 총 5종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 모든 사례들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교과서별로 서로 겹치는 내용들 혹은 특히나 강조되는 이런 탐구학습 같은 걸로 강조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아주 교재에 대문짝만하게 빵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 손필기 노트, 암기 테스트, 지금 고등학교에서 1년 내내 정규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예비고1 학생들에게 너 중1 때부터 배우고 중3 때도 배웠던 이 내용 고등학교에 등장하면 이렇게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등학교에 나오는 그대로 맛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제 11월, 12월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 클리닉에 관한 문의도 종종 들어오는데요. 대면 클리닉은 수업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직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숙제를 좀 안 해오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야, 너 남아 끝나고 하면 애들이 다 쌤 안 돼요, 점심 먹어야 됩니다, 싫어요, 다 이래요. 네. 너무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은 딱 2시간만 하고 웬만해서 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보낼 겁니다. 집에 보내고 대신에 너 밤 12시에 줌 들어와 하고 비대면 클리닉을 시킬 예정입니다. 밤 12시 아닙니다. 자, 새벽 3시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 때는 저는 보통 새벽 4시 정도에 잠에 들고요. 자, 이렇게 비대면 클리닉을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그대로 저희 예비고1 학생들에게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너네 고등학교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맛 봐 라는 거를 시험 때 올려놓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클리닉 자체가 아마 다른 과목들에 비교하면은 시간대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막 수학 클리닉 이런 거 보내시면 6시간, 7시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 과목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수보단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대면 클리닉 시간은 뺏지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암기가 빵꾸가 났어.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어떻게든 자주자주 봐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후속 강의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11월, 12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개념을 모두 한 바퀴 다 훑고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 진짜 어떻게 운영을 하냐라고 하면은 보통 통합사회 심화 특강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은 이 개념들을 위주로 훑어보는 반이라면 여기서는 고난도 문제풀이 그리고 교과서별로 진짜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게 수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문제풀이를 최대한 많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내용은 이거죠. 한국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통합사회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건 한국사입니다. 네, 저야 한국사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하는데 애들은 얘기가 다르죠. 학생들은 한국사 보자마자 어떡하지? 시험 범위가 막 110페이지야. 어떻게 공부해야 돼? 전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월 정도의 시간 한번 쓰셔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만 쓰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 없이 한번 쫙 시대별로 따라만 가라 라고 이렇게 권장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3월 말 정도부터 5회차 정도의 정규반을 한국사 통합사회 합쳐서 운영하는 구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후속 강의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까지 대부분 비슷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사회 중요성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능까지 모두 통합사회를 신경 써야 하는 시대입니다, 어머님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 시간 많은 이 타임에 한 번 정도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도 권장드립니다.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철밥통 통합사회 신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각의 차이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신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예비고1 통합사회 개념반 신호진의 신호진 학부모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호진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현재 아이들에게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국영수와 동일하게 4학점이라는 비중을 부여받았는데요. 이 말인 즉슨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여전히 내신에 있어서 중요하고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영수도 당연히 우리가 모두 중요한 거 아는데 개학하고 나서 애들이 내신 준비하는데 통합사회에다 또 시간을 너무 쏟다 보면은 국영수를 놓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고1 아이들한테서 흔히 보이는 현상인데 유명한 사자성어도 혹시 아시나요? 사회를 막 하려다가 국영수를 다 놓쳤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탐대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에게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거는요,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개학하기 전에 미리 끝내두고 고등학교에 간다면은 국영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3월도 아니고 겨울방학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점을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등사회와 중등사회가 얼마나 다른데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에 대해서 조금 설득을 해보고자 교과서의 단락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기회비용이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오늘 6시 반에 생각의 차이 학부모 설명회 들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동역 이마트에서요, 6시 반에 오시면은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선착순으로 무료로 나눠준대요. 20만 원짜리를. 자, 그러면은 선택의 과정이 달라지겠죠. 그치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6시 반에 20만 원짜리 상품권을 포기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즉, 내가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학부모 설명회 오시는 순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20만 원의 기회비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게 경제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같은 내용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단락으로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지만 실제 내신 기출 문제를 마주하면은 그 성격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 가장 먼저 실제 중학교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지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A씨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면은 300만 원을 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페를 열었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정확하죠. 350만 원입니다. 이게 딱 중학교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근데요, 이 같은 기회비용이 실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로 가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좀 뭔가 말이 많아지고 구하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실제로 푸는 과정을 제가 빠르게 옆에다 적어보겠습니다. 치킨집, 회사, 그다음에 편익. 자, 급하게 쓰느라 좀 날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암묵적 비용, 기회비용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표를 그린 다음에요. 1500, 1000, 400, 0, 400, 500 그래서 1400, 500 이렇게 지금 너무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요. 같은 기회비용이라는 문제를 푸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수준에서는 한눈에 보였지만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표를 그려가면서까지 아이들이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고등 통합사회의 특징이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일한 개념이 나왔지만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통합사회의 특징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요. 우선 통합사회는 이제부터 국영수와 동일한 비중의 학점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파생 개념과 심화 개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파생 개념이 존재하고요. 이제는 단순 암기와 벼락치기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거는 신호탄 강좌인데요. 신호탄 강좌는 통합사회의 윤리, 경제, 지리, 정치화법, 사회문화 파트를 8주에 걸쳐서 학습하게 되는 강좌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거는 제가 경제의 일부를 보여드렸지만요. 윤리에서는 윤리의 디테일이 필요하고요. 지리로 들어가면 또 지리만의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사회문화, 정치화법 역시 각각의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본 개념 숙지를 넘어서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디테일들을 가르쳐주는 게 이 8주짜리 통합사회 신호탄 강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교재는 당연하게도 자체 제작된 교재 신호탄이라는 교재를 활용하게 되고요. 다양한 연계 개념과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매주 아이들에게 알쓸신자라는 자료집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 자료집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사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수업은 3가지 단계로 관리를 나누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리는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순간, 그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기회비용 이렇게 잠깐 설명드릴 때도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렇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요, 이게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보면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요, 이 아이가 이해를 못했다면 쉬는 시간에 따로 불러서 추가 설명을 한다든지 그 현장에서 즉석 추가 설명을 한다든지의 방식으로 개별적인 디테일을 챙겨서 섬세하게 수업이 들어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제가 이렇게 막 통합사회 중요합니다 얘기했지만 사실 어머님들이 다 아버님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에 2회씩이나 보내야 돼? 사회 공부한다고? 애들 학원 2번이나 보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3시간의 강의 안에 2시간 반의 강의 그리고 30분의 클리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딱 주에 하루만 와도 통합사회를 완전하게 공부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원만 시켜주시면 하원할 때까지 복습까지 모두 책임지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애들이 그래도 집에 가서 다음 수업 전까지 복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선된 소량의 과제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될 정도, 그치만 사회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사회 복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탄 강좌가 끝난 후에는요, 겨울방학 정규반에는 구주완성 고등 한국사 반이 개강을 하면서 아이들은 총 17주의 시간 동안 한국사와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개학 전에 모두 마무리 짓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신호진의 신호탄 학부모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이용욱이라고 합니다. 자, 2025학년도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한국사와 관련된 겨울방학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설명회를 좀 한번 했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가 조금 딥하고 좀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설명회를 오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통해서 통합사회가 대체 어떤 과목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고등학교 3학년 나중에 수능은 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고 짧게 조금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용욱 강사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통합사회를 가르친 건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6년 차 정도 지금 되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9년 차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아기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21살 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를 밝히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31살입니다만 지금 강의를 한 지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의 큰 장점을 하나 좀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10년 차다 보니까 학원밥을 1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좀 노련함이 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노련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애들하고 이렇게 막 거리가 있는 정도의 나이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도 젊은 코드를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련하지만 젊은, 약간 이런 어리다는 표현보다는 젊은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겠죠. 네, 지금 현재 저는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신동철의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이번 통합사회 한국사 강의를 일단 열려고 합니다. 11월 9일 6시부터 9시까지 개강을 하고 있고요. 통합사회 8주 완성을 진행합니다. 제가 하나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1월달 강의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1월달에는 똑같이 이 시간대 11월부터 이게 12월까지 8주 완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1월부터는 똑같은 시간에 통합사회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 앞타임에 1월달이에요. 그 앞타임에 2시부터 5시까지 약 이때 한국사 강의를 붙일 예정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는 대체 어떤 과목일까요? 좀 생소하죠. 사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회 과목이라는 내용을 들어봤지만, 통합이라는 단어가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봐야 되는 내신 통합, 그래서 통합사회는 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사회, 마지막으로 고3 수능 때 배워야 할 통합사회 내용을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대비 방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요, 윤리, 지리, 일반사회 이 세 과목을 다 합친 과목이에요.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역사까지도 포함을 합니다만, 한국사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하고, 윤리, 지리, 일반사회 이게 총 8 수능 과목 중에서 이 세 파트를 집중적으로 다 짬뽕시킨, 때려박은 과목이 바로 이 통합사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상 통합사회 교과서가 총 6개 이렇게 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1부터 내신 수능 과목까지 선정이 되었고요. 이거 왜 배우냐? 사실 융합형, 어떤 그 학문 간의 경계를 좀 뛰어넘는 게 요즘 이제 학문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사회, 그러니까 문과 이과의 경계를 허물자, 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학문과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융합형 인재를 길러보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과목이 바로 이 통합사회고요. 자, 과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거 넣어놨는데, 제가 사실 6년 동안 이 통합사회를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 2015 걸로 제가 넣어놓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 2020이나 2015 개정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순서만 좀 바뀌었습니다. 자, 봐볼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징은 딱 하나예요. 바로 고3 사탐 과목과의 연계성이죠. 생윤, 세지, 생윤, 한지, 정법, 경제, 뒤에 봐보시면은 생윤, 사문, 세지, 사문, 정법, 생윤, 동아시아사, 한지, 세지.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는 봐보시면은 온갖 과목들이 다 짬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뒤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합사회 선생님이 몇 분 들어오시냐면 총 3분이 들어오세요. 다시 통합사회 선생님이 몇 분이 들어오시면은 3분이 들어오십니다. 일반적으로 3분에서 4분 정도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이 전공하신 분들은 윤리 부분만 가르치시고 나가세요. 지리 선생님들은 지리 부분만 가르치시고 나가세요.
일반사회 선생님은 일반사회 부분만 가르치시고 나가세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험 범위를 봐볼게요. 제가 지금 통합사회를 6년 7년 동안 가르치면서 시험 범위를 항상 보면 순서대로 나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1, 2, 8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뭐 3, 4, 7 그것도 소단원별로 이렇게 쪼개서 나가거든요. 당연히 순서대로 나갈 수가 없겠죠. 왜? 단원이 굉장히 파트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지리 전공하신 분이 지리 전공한 선생님께서 지리 부분을 가르치실 때 아이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고1 수준만 갖고 올까요? 당연히 그 과목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문성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3 사탐 과목에서 갖고 올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뭐가 다르냐? 바로 밑에 거 봐보시면은 단원 순서만 바뀌었어요. 내용은 그대로예요. 앞에 있는 내용보다 사실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건데요. 자, 봐보세요. 이게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데 좀 특이한 것만 볼게요.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통합사회 2 파트에 인권보장과 헌법, 그 다음에 밑에 봐보시면 시장경제와 지속가능 발전, 이게 말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인권보장과 헌법 같은 경우는 정법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중에서 이 정법에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 가장, 정법에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다 다 때려박아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같은 경우 경제단원을 그냥 통째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데가 바로 이거하고 이거입니다. 나머지 거는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파트가 만약에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내신에서의 대체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2028 개정 수능에 대해서 예시문항을 교육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요. 내신 문제가 바뀔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디테일한 내용 볼게요. 2022 개정 통합사회가 총 일반사회 47%, 지리 36%, 윤리가 17%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수능 문제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면 수능 문제가 지금 20문제가 나온다, 30문제가 나온다 확실하지는 않겠지만은 30문제를 나온다는 전제하에 일반사회가 47%라는 점은 13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일반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법과 경제단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리, 윤리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신, 이건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바뀐다는 건 알고 있으실 거예요. 9등급제가 이제 5등급제로 바뀐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좀 잔인한 걸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 2등급 받으면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난 2등급 맞았어. 그래도 나름 잘한 거예요. 2등급 잘한 거거든요. 근데 개편된 5등급제에서 2등급을 맞았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꿔서 얘기하면 한 3등급에서 4등급의 위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인서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아이들에게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사실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1등급을 맞지 않으면, 내신에서 1등급을 맞지 않으면 이게 10%거든요. 약 이 10%의 1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사실 조금 수시에서의 가망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물론 저의 예측입니다만. 그 중에서 그럼 통사 한국사는 대체 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좀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단위수라는 게 있어요. 단위수. 이 통사가 당연히 수능, 내신에서의 통합사회가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수능 과목이어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과목과의 표준 단위수를 좀 비교하셔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가 다 8단이거든요. 통합사회도 밑에 봐보세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단위수가 8단입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국어 3등급과 통사 3등급은 똑같다는 점이에요. 대학 갈 때 똑같이 반영이 돼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국어 1시간 공부한 거랑요, 통합사회 1시간 공부한 거랑 어디가 더 가성비가 좋을까요? 대부분은 다 그쵸. 당연히 통합사회가 단위수가 똑같은데 공부를 1시간 투자했을 때 좀 더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제일 안 해요. 언제부터 하냐면 중학교 때 그 공부 습관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는 본인이 공부해왔던 사회 역사, 중학교 때 그 사회 역사의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한 시험 일주일 전, 시험 2주일 전에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2학기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깨닫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사실 미리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요. 왜? 사탐이라는 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탐만 공부를 해도 1등급이 나와요. 아무리 공부머리가 나빠도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다 포기하고 사탐하고 한국사만 계속 몰빵해서 공부하잖아요. 1등급 안 나오는 친구 없어요. 다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봐보세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 사례 보여드릴 텐데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이건 제 조교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입니다만 이 친구가 국어, 수학, 영어가 다 2등급, 3등급 굉장히 이 학교도 굉장히 좀 이제 내신을 따기가 좀 이제 좀 어려운 학교였어요. 근데 등급이 좀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통합과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통합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통사, 한국사, 통과 이 세 개 세트 합쳐가지고 내신 평점 1학년 때 지금 2.4죠. 이거 3년 평점 합친 거고요. 1학년 때 평점 2.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국어, 수학, 영어가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2등급, 3등급 언저리였으니까. 근데 통사, 한국사, 통과만 파가지고 2.1이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수시에 학종에서 나중에 동국대 이제 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가 만약에 통합사에 한국사가 이때 그냥 애매하게 3, 4였으면 이 대학에 못 갔을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보면 국영수가 조금 애매하더라도 통사, 한국사를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기회의 과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이걸 좀 알아두시고 내신에서의 중요성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내신 통합사에는 지금 현행 교육과정상으로는 통합사, 한국사 나중에 이제 9개 과목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건 바뀌었죠. 이제 바뀔 거고 이건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어떻게 나갈지는 저도 확실하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교사 집단, 교사의 어떤 그 특징을 좀 보자면은 잘 안 바뀌어요. 지금 현행하고 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통사 A, 통사 B, 통사 C, 윤리, 지리, 일사 아마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셔서 통합사의 수업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신에서의 통합사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이 선택 과목의 핵심적인 어떤 문제들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과목의 전문성이 덧붙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별력은 뭐다? 고3 사탐 과목 내에서 출제가 된다.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자이스토리, 1등급 만들기, 교과서, 자습서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열대 기후만 배워요. 무슨 기후만 배운다고요? 열대. 기후가 있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기후가 총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자면 열대 기후만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계지리라는 과목에서는 이 열대 기후를 세분화시켜서 열대 우림, 열대 사바나, 열대 계절풍, 열대 고산기후 이거 구분하는 기준점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을 조금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교과서 말고 외부 프린트를 줄 거예요. 프린트라든가 아니면 PPT를 주거나 그럼 거기 내용을 보잖아요. 교과서 이거 학교에서 뭐 자습서나 1등급 만들기나 자이스토리 없네?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고3 사탐 과목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에요. 이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반적인 학교의 통합사의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일반적인 통합사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죠? 좀 공부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강남에 있는 자사고등학교, H고등학교의 통합사의 문제예요. 제가 이거 푸는데 몇 분 걸렸는지 아세요? 저 이거 푸는데 약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렸어요. 제가 푸는데도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내용을 경우의 수를 가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였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좀 예측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문제를 안 내면은 변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워낙에 다 잘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수능 통합사회를 조금 예상을 해보면은 이게 아마 고1 정도의 수준이고 이게 이제 고3 의 내용을 뛰어넘은 약간 최상의 수준이라고 보면 이거와 이거 사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능 문제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죠.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수능 통합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8학년도 수능 과목이 되었죠. 정확히 따면 2028학년도 아니에요. 2028년이죠. 학년도가 아니라 9등급 상대평가로 앞에 있던 내신은 또 5등급 상대평가인데 수능은 또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굉장히 조금 이게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 지금 2024년 기준에 9등급 상대평가를 또 한다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통합사회 문과라 이과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지다 보니까 통사도 해야 되고 통과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 좀 볼게요. 통합사회가 대체 어떻게 나오나.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9개 과목을 다 때려박은 게 바로 이 통합사회입니다. 자, 볼게요. 예시문항이에요. 자, 볼게요. 의료급여.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8년 예시문항입니다. 통합사회, 수능 통합사회 문제죠. 자, 문제는 너무 그냥 길어서 다 생략하고요. 의료급여 제도를 기억에다 박아놨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 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합사회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융합형이에요. 뭐라고요? 수능 통합사회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문항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그냥 다른 거 다 제끼시고 다 안 보셔도 돼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예요? 융합형이에요. 융합형. 자, 볼게요. 광역시는 모두 기역의 수급권자 비율이 4.0% 이상이다. 봐보세요. 이 광역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충청권 광역시, 이거 한국지리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봐볼게요. 광역시가 우리나라에 혹시 몇 개 뭐 있는지 아세요? 혹시? 대전, 부산, 광주, 울산, 인천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특별시는 서울밖에 없죠. 근데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시들이 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의료급여가 아무리 뭔 뜻인지 알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한국지리를 나는 완벽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를 모르면 틀리고요. 의료급여를 완벽하게 안다. 의료급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에 나오는 건데 이게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데도 지리를 모르면 문제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즉 지리, 윤리, 그다음 일반 사회를 다 짬뽕시킨 과목이에요. 지금 봐보시면 충청권 아이들한테 제가 물으면 요즘 제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좀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리에 약한 친구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산이 어딨니? 물어보면 이런 부산 부산 뭐 여기 밑에 있지 않을까? 여기 막 이런 부산은 일반적으로 부산은 이쪽에 있죠. 경상도 밑에 쪽에 이쪽에 있다. 여기가 부산이란 말이에요. 광역시고요. 근데 그걸 이제 약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 어느 하나만 치중해서 잘하면 안 된다. 다 잘해야 된다는 느낌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충청권이라고 돼 있어요. 충청권. 이거 봐보시면 충청권이 어디냐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일반적으로 충청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점이죠. 분배적 정의. 이건 이제 윤리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 마지막으로 공공부조. 이건 이제 사회문화죠. 즉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골고루 알아야 돼요. 지리, 윤리, 일반 사회 이 세 개를 복합적으로 다 알아야 돼서 이걸 융합형으로 꼬아내는 문제를 맞추는 게 바로 수능 통합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요 통합사회 수업할 때요 윤리, 지리, 일반사회 이게 융합형으로 잘 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윤리 선생님 있고 지리 선생님 있고 일반사회 선생님 있으니까 각 분야의 전문성을 특화된 문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수능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개 과목을 다 짬뽕 시켜야 돼요. 융합형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통합사회 한국사를 사실 방학 때 커리큘럼에 한 바퀴 돌리고요. 그 다음 내신 때 이해 단계, 암기 단계, 그 다음에 직보 이렇게 네 번의 과정을 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를 어떻게 받은 거냐면 아이들의 어떤 그 입학, 그러니까 제 수업에 들어오는 어떤 시즌을 구분을 했을 때 이거는 직보를 따로 듣는 이유는 직보만 듣는 친구들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강 정규 수업이고요. 이거는 3단계는 줌으로 제가 이제 교과서의 모든 필기 노트를 다 암기시키는 이거 이해 단계 암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1단계 가장 방학 때 하는 개념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 완성 단계요. 11월부터 12월까지 고1 통합사의 기본 개념과 고3 사탐의 심화 개념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좀 뽑아가지고 전범위를 한번 좀 아우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고3 사회탐구 심화 개념까지 2달 동안에 다 마치기엔 조금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개념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본교재 과제집 테스트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사 한국사 전교 1등 맞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항상 물어보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통합사에는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대다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거 안 하고요. 뭐만 하냐면 이것만 하려고 해요.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으로 듣던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형광은 이제 바빠서 못 오고. 영상으로 듣던 친구, 저는 이제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예요?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보 때 나타났어요. 근데 직보 때 나타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번 물어봐요. 한국사 시험 직보 전날이었어요. 시험 전날에 직보에. 교과서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였어요. 근데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외웠더라고요. 한 줄도 빠짐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 날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64점 나왔어요. 이게 대체 뭔 문제점일까요? 64점이래요. 그 친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듣는 친구들한테 조금 미안하게 하면 제가 조금 옆에서 피드백을 해줬으면 됐을 텐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 친구는 뭐냐면은 자기가 뭘 외웠는지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지 모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기 책 한 권 갖다 놓고 한 다음에 그냥 외우라고 시켜보세요. 이해도 안 한 상태로. 외울 수는 있죠. 뭔 말인지 모르죠. 아무것도. 전교 1등 맞는 통합사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아이러닉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외우기만 하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한국사 선생님들이 그 바보 아니거든요. 외우는 애들한테만 모든 문제를 다 100점 주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전적인. 저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 파악과 뼈대 만들기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통합사에도 그렇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기본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기본입니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이해 단계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화 한 편 찍는다고 생각해요. 연극 배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에서 한국사 수업하면서 막 독립운동가들이 막 폭탄 던지는 신용까지 하면서 연극 한 판 찍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암기 단계 가서 줌 수업할 때 하나하나 모든 줄을 다 외우게끔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직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제 커리큘럼이 이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통합사이나 한국사 전교 1등 맞는 친구들은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수업은요 고1 개념뿐만 아니라 고3 개념까지 갖고 와요. 마찬가지로 저는 개념 강의와 심화 강의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시 고1 개념과 고3 개념까지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다 빈칸을 뚫어놓고 스토리텔링으로 다 여러분들이 채우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복습 노트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보시면 줌 클리닉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태까지 이해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교과서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학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교과서를 무조건 다 외울 필요가 없는 학교가 있고 교과서를 무조건 외워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하나 학교 얘기하면 이 근방에 있는 무슨 학교, Y학교라고 볼게요. Y여고예요. Y여고는 아까 있었던 H, 강남에 있는 H고등학교 이 두 개의 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한국사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과서에 하얀 것 빼놓고는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얀 것 빼놓고는 다 외워라. 그럼 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글자는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애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듣고 하나하나 다 외운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해는 안 한 상태에서 64점 맞는 지름길입니다. 64점. 그냥 외우지 말고요. 이해를 통해서 외우시란 말이에요. 그냥 흐름 없이 외운다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좀 과격한 단어를 쓴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는 줌 클리닉을 대체 어떻게 수업하냐? 자, 볼게요. 모든 교과서의 모든 글을 다 바꿨어요. 한 줄 한 줄. 이런 학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줄을 다 싹 다 바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거 바꿔봐라. 어떻게 잘못된 거를 어떻게 고쳐봐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줌 클리닉이에요. 이거 최상위권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내가 교과서를 외운 거를 완벽하게 외운지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오냐. 이거 굉장히 자료 만드는데 굉장히 공부 많이 들였어요. 저도요. 이거나 말씀드리고요. 과제는 마찬가지로 고1 개념과 고3 개념을 같이 아우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진행할 때 주간지가 진행이 됩니다. 이 주간지는 3개년, 4개년 모든 기출문제를 다 넣어놨습니다.
기출문제를 넣어놔가지고 아이들에게 출제 패턴과 그 다음에 올해는 뭐가 나올지에 관한 얘기까지 같이 이제 넣어놨고 서술형 예상집 같이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클리 테스트 이거는 마찬가지고요. 테스트 점수까지 같이 전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강사 평가에서는 4.3 이번 이거 지금 업데이트 안 했는데 이번 여름방학 썸머스쿨 때는 4.67을 받았습니다. 사실 5.0 중에 4.5가 넘어간다는 건 사실 맛집이거든요. 숨은 맛집이에요. 제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저를 끌어오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이들을요. 저한테 집중시키게끔. 사실 목소리가 이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최고의 결과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이걸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장학금을 45만 원 뿌렸습니다. 모든 학교 1등급. 어떻게 기준이 뭐였냐? 통합사회 한국사 등급합 2, 바꿔서 하면 통사 1, 한국사 1, 등급합 2, 통사 한국사 등급합 3, 통사 2, 한국사 1, 한국사 1, 통사 2 이렇게 해가지고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하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급했어요. 대신 수강 후기를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너 내 수업 왜 들었니? 물어봐요. 특히 전교 1등 뭐 이렇게 수업 듣는 애들한테 저도 궁금하잖아요. 너 내 수업 왜 들어? 왜 다른 선생님 다른 학원 안 가고 왜 내 수업 들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 이제 전 과목이 전교 1등이었던 친구였어요. 숙제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저의 수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대표적인 걸 갖고 왔거든요. 최다 빈출 문제와 심화 문제를 갖고 왔는데 난이도가 있어서 좋았다. 전 쉬운 문제도 주지만 좀 어려운 문제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서술형 예상집과 기출문제집을 나눠주셨는데 이것만 풀면 서술형 대비되고 수능특강 문제까지 뽑아오셔서 자료에 정말 공 들였다. 그쵸? 강의력 플러스 저는 자료에다가 굉장히 사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특히 내신은 사실은 강의력도 중요하긴 하는데 내신은 사실 자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학교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교과서, PPT, 프린트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편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가 이것도 사실 능력이에요. 수능 강사에는 자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신에서는 사실 정보력 싸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주안점을 여기다 좀 포커스를 맞췄고 이거 사실 내신 수업이에요. 겨울방학 때 들은 건 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 수업 왜 들었니? 이 친구는 전교 2등이었던 친구인데 고2, 3 사탐 과목까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인데 이 부분을 딥하게 알려줬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이유 매번 주간지. 그쵸? 이게 자료입니다. 사실 내신에서 가장 아이들이 저한테 만족스러웠다는 이유를 얘기를 물어보면은 자료가 사실 컸어요. 사실은요. 내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력은 제가 누구보다 사실 압도할 수 있다. 이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물은 이 정도 그냥 봐주시면 돼요. 제가 모든 학교에 제가 좀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은 제가 모든 학교 제가 한 6개 학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6개 학교에 전교 1등 전교권 전교 1등에서 전교 5등 사이에 한 명씩은 다 있어요. 한 명씩은 다 있어요.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항상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너 노예스 왜 들었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쵸? 검증이 되는 거죠. 그쵸?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저의 성과입니다. 성적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강의 영상인데 이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좀 부끄러워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통합사의 원 여기 봐보시면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1월과 2월까지 이때는 8주 개념 완성 플러스해서 심화학습까지 같이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보시면 1월과 2월까지 한국사가 2시부터 5시까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과정 같은 경우는요. 1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윈터잖아요.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같이 듣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특히 이제 통사도 통사지만 사실 한국사도 같이 사실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한국사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역사 배경 지식이 잡혀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사실 무방해요. 제가 오히려 들으라고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왜냐면은 한국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했고 성적도 잘 나왔으면 굳이 뭐하러? 왜냐면 똑같은 내용 또 배우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국사를 정말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도요.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거죠. 노베이스.
근데 이게 한국사만큼 사실 배경 지식이 잡혀 있으면 가장 도움되는 과목이 없거든요. 내신 나중에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요. 통합사에는요 사실 배경 지식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지우개가 그래서 11월부터 통합사의 1, 2, 그 다음에 통합사의 2는 1월부터 해가지고 심화 내용까지 같이 더불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한국사까지 진행을 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모든 내용과 그 다음에 바뀐 내용까지 다 포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최선의 결과, 제가 누구 하나만큼은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고 다 정말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지만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매일 아침 매일마다 생각하는 게 아이들의 성적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이들의 케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번호는 010-251-2891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사실 전화 주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설명회 때 제 번호를 뿌려도 다 찍어 가세요. 근데 전화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담 천천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통합사의 한국사 강사 이용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